처음부터 다시 녹음할게요. 간목은 간목참천, 간목참천 탈퇴와 간목은 하늘 높이 치솟지만 태를 벗어나는 데는 화가 필요하다. 탈퇴는 지묘에 포태로 표기되어 있다. 포태는 명리에서 12운성을 말하는데 장생법이라고도 하고, 12운성은 하나의 생명체가 수정되어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병들어 죽을 때까지 과정을 포태, 양생, 욕대, 로광, 세병, 사묘의 12단계로 나누어서 구분한 것이다. 간목이 태를 벗어난다는 것은 장생을 의미한다. 즉, 간목이 장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병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춘에 태어나면 목이 여리고 기가 차가우니 화를 얻으면 발영하고, 중춘에 태어나서 왕극지세면 마땅히 그 청명을 드러내야 하니, 이른바 간목은 화를 얻어야 비로소 완강함을 인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자는 한번 쳐다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간목에 대해서 범의 간목 춘불용금, 추토용토, 춘불용금, 추불용토. 봄에는 금을 용납하지 않고 가을에는 토를 용납하지 않는다. 춘불용금은 봄에 태어나면 휴수된 금을 없인 여기니 금을 용납할 수 없다. 간목을 극하는 것은 금이지만 중춘에는 금이 휴수인데 쇠금으로 왕목을 극하면 목견 금견이 되어 목이 견고하면 금이 도리어 이지러짐으로 하므로 봄에는 금을 끓인다. 추불용토, 가을에 태어나면 토가 금을 도우니 토를 용납할 수 없다. 원주 추목은 목기가 휴수하고 금이 당뇨하는데 토는 허약하며 목근을 배양할 수 없고 도리어 생금하여 극목함으로 가을에는 토를 끓인다. 화치성룡, 수탕기호. 화가 치열하면 진에 올라타고 수가 범람하면 호에 올라타야 한다. 화치성룡이란 용은 진토이다. 지지에 사오미나 인호술이 전부 있고 천간에 병정이 투출하면 다만 설기가 태거할 뿐 아니라 화항하여 목이 불살라지니 마땅히 진을 깔고 앉아야 하는데 진은 수고로 습토이니 능히 목을 배양하고 화기를 드러낼 수 있다. 수탕기호. 정은 지묘에 탕으로 되어 있는데 탕은 지묘에 탕으로 되어 있는데 모양만 다를 뿐 의미는 같다. 수탕은 물이 넘쳐 흐른다는 뜻이다. 호는 인목이다. 지지에 해자축이나 신자진이 이고도 있고 천간에 임계가 투출하면 수범 목부 하니 마땅히 인을 깔고 앉아야 하는데 인은 목의 녹지로 화토를 간직하고 있어 능히 납수할 수 있으므로 부편에 겁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윤천하, 식립청으로 땅이 윤습하고 하늘이 온화하면 뿌리를 밟고 서서 1000년 동안 산다. 지윤천하란 인호술과 병정이 많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진토를 깔고 앉으면 능히 설화하고 신자진과 임계가 많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인목을 깔고 앉으면 능히 납수하여 토기가 건조하지 않게 하고
수기가 소멸하지 않게 하니 능히 장생할 수 있다. 지운이란 화가 건조한데 진토를 깔고 앉았거나 수가 넘치는데 인을 깔고 앉은 것을 말한다. 천화란 금목과 목토가 서로 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다음 을목, 수유, 규양해우. 을목이 비록 부드러우나 양도 찌르고 소도 가를 수 있다. 을목은 갑의 갑의 생기를 이어받은 것이다. 봄에 태어나면 도이, 여름이면 화가, 벼, 가을이면 동주와 오동나무계, 동계, 오동나무나 개수나무, 겨울이면 기파, 아름다운 화초와 같다. 규양해우, 을목이 충미월 또는 을미일이나 을축일에 태어나면 미는 목고이고 축은 습토이니 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다. 을목의 뿌리가 견고하면 유토를 제압하고 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 회정포병, 과봉승후, 정을 품고 병을 안으면 봉황도 유금도 걸터 앉고 원숭이 신도 올라탈 수 있다. 과봉승우란 봉은 지묘에 개로 되어 있다. 추로 되어 있다. 닭개로 되어 있다. 봉은 유금이고 후는 신이다. 신유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천간에 병정이 있으면 금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허습지지 기마여구. 허약하고 습한 땅에서는 말을 타더라도 역시 근심한다. 기마여구. 마는 오하이다. 을목이 해자월에 태어나고 사주에 병정이 없고 게다가 술미에 조토가 없다면 설사 연지에 비록 오하가 있다고 해도 순목이므로 생화하기 어렵다. 등나개갑, 가춘가추. 등나무가 담쟁이 덩굴에 갑목이 얽히면 봄도 좋고 가을도 좋다. 언제든 문제가 없다. 등나개갑이란 을목일주는 유약하여 등나무나 담쟁이 덩굴 같은 기생식물에 비유하는데 천간에 갑이 투출하거나 지지에 인이 있으면 이를 일컬어 등나개갑이라 하는데 갑목이 버팀목이 되므로 비록 을목이 추동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을목이 파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병화는 병화맹렬, 기상모설. 병화는 화기가 사납고 세차서 서리를 얕잡아보고 눈을 없인 여긴다. 병화맹렬. 병화는 태양의 전기로 순양지성이니 그 형세가 맹렬하여 한기를 제거하고 해동하는 공이 있다. 기상모설은 병화는 개수를 보면 설이나 눈이 태양을 보는 것과 같아서 수의 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능단경금, 봉신반급. 경금을 능히 단련하지만 신금을 만나면 도리어 겁낸다. 능단경금. 경금처럼 완강한 것도 단련할 수 있으니 강폭함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극벌할 수 있다. 봉신반급. 봉은 보주의 정으로 되어 있다. 병신 합수하여 종화함으로 정자를 쓴 것이다. 신금이 비록 유약하나 합하여 도리어 약해진다.
다음에 토중성자 수창현절. 토중성자 수창현절. 기토가 무리지어도 자비롭고 수가 창궐에도 맞서서 절개를 드러낸다. 토중성자란 성은 보주의 생으로 되어 있다. 토중성자는 자식이 되는 토를 능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성자는 기토는 능히 매화하니 수화기를 드러내미니 위맹지성을 잇는다는 뜻이다. 자손이 되는 진축의 습토에는 모성애로서 맥이 되어 약화된다는 것이다. 수창현절. 수는 그 군주이니 임계가 왕한 것을 보면 충절지풍을 드러낸다. 원주. 현절은 임수를 보면 양이 양을 만나서 대항지세를 이루어 수의 극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강지제를 드러낸다. 호마경양 감내분열. 지지에 범말개의 마을에 간목이 오면 투출하면 반드시 불타서 사라진다. 호마경양이란 지지에 인호술이 있어서 화세가 이미 지나치게 맹렬하다는 뜻이다. 감내분열. 분은 징의의 성으로 되어 있다. 천미에 간목, 양뇌, 필당, 분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글자 수를 다른 천간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사은구로 축약한 것으로 보인다. 감내, 분멸은 지지에 인호술이 전부 있는데 다시 간목이 투출하면 화세가 왕하고 절제가 없으니 스스로 불타서 사라짐을 멈추지 않는다. 정화유중 내성소용. 정화는 안중이 온유하니 안의 성정이 밝고 융화한다. 정화유중은 내성소용. 정화유중이란 정화는 등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병화와 비교해서 유중할 뿐이다. 정화는 8개에서 2화, 리께다. 내음외양의 상이므로 유중이라고 말한다. 내성소용이란 즉 유중이라는 두 글자를 풀이한 것으로 문명지상이라는 것이다. 문명지상. 그 다음에 포을이효 합임이충. 을을 감싸 효도하고 임과 합하여 충성을 다한다. 포을이효란 을이 정의 정모는 아니나 을이 신을 겁내는데 정이 을을 감싸면 신금으로 하여금 을목을 상하지 못하게 하니 병화가 간목을 불사르는 차원이 다르고 기토가 정을 감싸면 도리어 정화를 시들게 하는 차원이 다르니 그 효가 남다르다는 말이다. 합의미충에서 임은 정의 군주이나 임은 무를 두려워한다. 그런데 정이 임을 합하여 정임 한목이 되면 목국토가 되어 화목이 무토로 하여금 임수를 상하지 못하게 하니 기토가 간목을 합하여 토가 되거나 신금이 병화를 합하여 능히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충성이 남다르다는 말이다. 왕이 불멸, 쇠이 불궁. 왕성하되 맹렬하지 않고 쇠약하되 불이 꺼지지 않는다. 왕이 불멸이란 정화가 비록 병화를 만나더라도 다만 병화에게 양보하여 그 불꽃을 돕지 않으니 맹렬함에 이르지 않는다. 정화가 당령하여 승왕할 때도 치열한 불꽃이 일어나지 않는다. 쇠이 불궁.
정화가 실시하여 쇠약하더라도 불이 꺼진, 그러니까 치멸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쇠의 불궁에 예를 든다면 요금은 화의 사지이나 정화의 장성이다. 그 다음에 여유정모, 가추가동. 만일 정모, 목이 없으면 가을이든 겨울이든 문제가 없다. 가추가동이란 정화의 정모는 목을 말한다. 천간에 가불이 투출하면 가을에 태어나도 벽갑 인정, 나무를 쪼개 불을 사름으로 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지에 인묘가 있으면 겨울에 태어나도 납수할 수 있으므로 술을 끓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토는 무토고중 기중차정. 무토는 견고하고 무거우며 본디 중립적이면서도 공평하다. 중차정. 무토는 양토이니 그 기가 견고하고 무거우면서도 중립적이면서도 공평함을 얻는다. 정흡동벽 만물사명. 안정되면 닫고 발동하면 열리니 만물의 생명을 주관한다. 만물사명이란 추나에는 기가 발동하고 열려 만물이 생장하고 추동에는 기가 안정되고 모여 만물을 수장함으로 만물의 생명을 주관한다. 임주. 수윤물생, 화조물병. 수기로서 촉촉히 적시면 만물은 소생하고 화기로서 조열하게 되면 만물이 병든다. 수윤물생, 유는 지묘의 왕으로 되어 있다. 그 기가 양에 속하니 촉촉한 수기를 좋아한다. 그 기가 높고 두터우니 추나에 생하고 화가 왕성하면 마땅히 수가 되어서 적셔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만물이 생기를 바란다. 화조물병. 물병은 지묘의 희운으로 되어 있다. 희운은 촉촉이 적셔줌을 기뻐한다는 뜻이다. 화기가 왕하여 흙이 건조하면 만물이 시들게 된다. 추동에 출생하고 수가 많다면 마땅히 화가 있어서 토를 따뜻하게 하면 만물이 화육되고 한습하면 만물이 병이 든다. 그 다음에 약재간곤, 파충의정. 만약 무토가 간곤에 뿌리를 두면 충을 두려워하고 안정을 반긴다. 약재간곤이란 약은 지묘에는 여로 되어 있다. 여는 약과 마찬가지로 만약이라는 뜻이다. 간곤이란 인신월을 말한다. 파동우정. 무토가 인을 깔고 앉으면 신의 충을 두려워하고 신을 깔고 앉으면 인의 충을 두려워한다. 지지의 충은 뿌리가 뽑히기 때문에 안정을 마땅히 여긴다. 그 다음에 기토는 기토비습 중정축장. 기토는 낮고 습하며 중립적이고 공평하게 기르고 저장한다. 기토비습. 기토는 음습지토로서 중립적이고 공평하게 축장하며 그 기가 팔방에 통하고 사계에서 왕성하여 쉬지 않고 만물을 자생하는 묘용이 있다. 무기는 같은 중정지토이나 다른 점은 무토는 고항하고 기토는 축장, 비습하다는 것이다. 비습지토는 능히 목근을 배양하고 납수물을 저장하니 물의 수범을 막을 수 있다. 축장은 사전적 의미로는 저장하다의 뜻이나 축은
축과는 상통하고 기토의 재상이 전원임을 감안할 때 기르고 저정 하다로 풀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듯하다. 그 다음에 불수 목성, 불의 수광, 불수 목성, 불의 수광. 목이 왕성해도 근심하지 않고 수가 발광해도 겁내지 않는다. 수가 발광해도 겁내지 않는다. 불수 목성, 기토가 모광을 근심하지 않는 것은 그 본성이 온유하고 화평하기 때문이다. 기토가 간목을 보면 합하여 유정함으로 목성을 근심하지 않는다. 불의 수광이란 기토가 수광을 겁내지 않는 것은 장주, 씩씩하고 오젓함, 하게 술을 거둬들여 저장함으로 술을 충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토가 술을 보면 납수하여 간직함으로 수광을 겁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화해, 금다금광, 화를 들어 화기를 어둡게 하며 금을 불려서 금기를 빛낸다. 화소화해란 정화를 말한다. 음토는 능히 정화의 화기를 거둬들여 불빛을 시들게 한다. 금다금광, 습토는 능히, 금다금광은 신금이다. 습토는 능히 금을 낳고 생금, 금을 빛나게 한다. 윤금. 화소화해와 금다금광은 기토가 일부러 행하지 않는 가운데 저절로 행하는 묘형이다. 그 다음에 야교물왕, 의조우방. 만약 만물이 번창하게 하려면 생조하고 방부해야 한다. 야교물왕, 그래야 방부해야 마땅하다. 야교물왕, 왕은 지도에는 창으로 되어 있다. 의조우방, 사주에 토기가 뿌리 깊고 견고한데 병화를 얻어서 엄습지기를 제거하면 넉넉히 만물을 자양할 수 있으므로 마땅히 화토로서 방조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만물을 자생하려면 마땅히 화가 비습지기를 제거하고 무토가 그 생장 지력을 더하야만이 비로소 가득 채우고 오랫동안 왕성하게 된다. 그 다음에 경금은 경금대살, 강건유체. 경금은 살기를 띠니 강건하기로는 으뜸이다. 경금대살. 경금은 가을의 숙살지기로 성질이 가장 강건하니 갑, 병, 무, 임의 다른 양관과는 차이가 있다. 강건유체, 건은 지묘에 강으로 되어 있다. 득수이청, 득화이에. 술을 얻으면 맑아지고 화를 얻으면 예리해진다. 득수이청, 술을 얻으면 맑아진다는 것은 경금이 임수를 얻으면 강건지성을 덜어내니 기가 유통하여 청하다는 뜻이다. 득화이에, 화를 얻으면 예리해진다는 것은 경금이 정화를 얻으면 강건지성에 단련하여 칼끝이 날카로워진다. 정화를 얻으면 토윤즉생, 토건 즉취. 토가 촉촉하면 금이 생성되나 토가 건조하면 금이 물러진다. 토가 촉촉하면 금이 생성되나 토가 건조하면 금이 물러진다. 토윤즉생, 춘하에 태어났는데 그 기가 미약하니 축진의 습토를 만나면 생금한다. 토건즉취, 춘하에 태어났는데 술미의 조토를 만나면 금을 위약하게 한다. 능령갑평, 수을매.
능령가평 수을매 형인 간목은 이겨도 누이인 을목에게는 진다. 능령가평 능은 지묘의 승으로 되어 있다. 경금은 간목이 비록 강하나 능이 벌목할 수 있다. 수을매 우는 지묘의 어로 되어 있다. 을목은 유하나 합한이 유정하다. 합한이 유정하다. 그다음에 신금 연약 온윤이청 신금연약 온윤이청 신금은 연약하니 따뜻하고 윤택하게 하면 맑아진다. 윤택하게 하면 맑아진다. 온윤이청 신금은 음금인데 주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릇 온난하고 부드러우며 맑고 윤기가 나는 것은 모두 신금이다. 신금은 곧 세상의 오금, 금은 동, 철, 연이다. 그러므로 맑고 윤택하면 볼만하다. 볼만하다. 그 다음에 외토, 지첩, 요수지형. 외토, 지첩, 요수지형. 토가 많은 것은 두려워하고 수가 가득한 것을 좋아한다. 수가 가득한 것을 좋아한다. 외토지첩. 외토지첩은 첩은 징의에 다로 대했다. 토다 금매, 즉 무토가 많으면 금을 매몰함으로 두려워한다. 토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토가 지나치게 많으면 물이 고갈되고 금이 매몰된다는 말이다. 요수지형, 임수가 많으면 토를 촉촉이 적시고 금을 깨끗이 씻어주므로 좋아한다. 수가 가득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임수가 물이 넉넉하여 윤토양금, 토를 윤습하게 하여 금을 자양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능부사직, 능구생명, 능이 사직, 병화를 떠받치고 능이 생명, 백성, 간목을 구한다. 능부사직이란 신은 병의 신하인데 병이 합하수하면 병화로 하여금 임수에게 신하로서 복종케 하니 사직인 병화를 편안하게 돕는다. 신은 갑의 군주인데 병화가 간목을 불사르게 할 수는 있지만 병신이 합하여 수로 화하게 하여 병화로 하여금 간목을 태우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이 있다. 병화가 무토를 생하나 병신이 합하여 수로 화하면 도리어 병화의 설기를 막아주니 사직을 떠받친다는 것이다. 능구생령 신은 갑의 군주인데 병을 합하수하면 병화로 하여금 간목을 불사르지 않게 하니 백성인 간목을 구한다. 신은 병의 신하인데 병화가 능히 무토를 생하지만 병과 합하여 수로 화하면 병화로 하여금 무토를 생하지 못하게 하므로 병부의 지나친 조열함을 막아주므로 오히려 상주하는 아름다움이 있으니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다. 병화가 간목을 불사르나 신이 병을 합하수하면 극이 바뀌어 생이 되므로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다. 열즉 회모, 한즉 회정. 한즉 희정. 뜨거우면 어미 기토를 좋아하고 차가우면 정화를 방문다. 열즉 희모. 열즉이면 여름에 태어나고 사주에 화가 많을 때 기토가 있으면 매화 생금, 화를 들고 금을 생함으로 기토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다. 한즉 희정. 겨울에 태어나고 수가 왕할 때 정화가 있으면 온수양금, 따뜻하게 하고 금을 자양함으로 정화를 반긴다고 하는 것이다. 임수통화, 능설금기. 임수통화란 임수는 은하수이니 능이 금기를 누설한다. 임수통화 지묘에는 왕양으로 되어 있다. 왕양이란 바다가 가없이 넓다는 뜻이다. 임수는 개수의 발언으로 곤윤지수이다. 통화는 곧 은하수이다. 신에서 장생이 되고 신은 천하의 입구가 된다. 능설금기란 임수는 곤방에 있고 임수는 여기에서 생하니 능이 서방에
속살기를 드러낼 수 있다. 능설금기, 그 다음에 강중지덕, 주류불체, 굳세고 종정한 덕이니 두루 흘러 막힘이 없다. 굳세고 종정한 덕이니 두루 흘러 막힘이 없다. 강중지덕. 수성은 두루 흘러서 막힘이 없으므로 이에 강중지덕이 된다. 그 다음에 통군투계, 충천분지, 지지에 통군하고 개수가 투출하면 물이 하늘로 솟구치고 땅으로 내려앉는다. 지지에 통군하고 개수가 투출하면 물이 하늘로 솟구치고 땅으로 내려앉는다. 통군투계, 충천분지, 신자진이 모두 있고 다시 개수가 투출하면 그 형세가 범람하게 되므로 설사 무기토가 있다 해도 역시 그 흐름을 막지 못한다. 만약 억지로 제압하려 한다면 도리어 충격하여 수완을 이루게 되므로 반드시 목을 써서 설기해야 하며 그 기세에 순응하여 충분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투, 개, 충, 천, 분, 지, 범, 남, 재, 압, 격, 환, 화즉 유정, 종즉 상제. 목으로 파하면 유정하고 화토를 종하면 서로 구제한다. 화즉 유정, 임수가 정과 합하여 목이 되면 목이 다시 화를 생하여 끊임없이 화생하는 묘함이 있으므로 화하면 곧 유정하게 된다. 종즉 상제, 임수가 4, 5, 6월에 태어나고 사주의 화토가 모두 왕성한데 달리 금수에 상조가 없는 경우 화가 왕하고 천간에 투출하면 화를 종하게 하고 토가 왕하고 천간에 투출하면 토를 종한다. 임수가 촉촉이 적시어져 조화를 이루면 곧 상제지공이 된다. 개수지약 달어천진, 개수는 지극히 약하나 위로 천진 은하에 도달한다. 개수는 순음으로 지극히 약하나 임수가 귀착하는 곳으로 부유지수이다. 개수는 우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개수는 토를 윤습하게 하여 금을 자양하여 만물을 발육시킨다. 등용이운, 공화사신, 영을 얻어 운행하면 그 공화가 신묘하다. 신자진 수지. 등용이운, 공화사신, 용은 진이다. 등용은 지배의 용득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신비로운 작용이라는 것이다. 원래 부유에는 약수가 있는데 천진에 도달하면 하늘을 따라 운행하되 용을 만나면 구름과 비가 되어 능히 만물을 윤택하게 하니 공화가 신묘하다. 사주 중에 갑인 인묘가 있으면 능히 수기를 운용하여 생목재화를 하고 윤토 양금을 함이 마치 용이 수를 운용함과 같이 신묘하다. 용을 얻어 운행하면 변화를 청량하기 어려우니 이를 일컬어 용을 만나면 곧 화한다고 한 것이다. 용은 바로 진이며 진짜 용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을 만나 화하게 되면 진인의 원신이 발로하게 된다. 무릇 십간은 진위를 만나면 반드시 천간에 화신이 투출을 하는데 이기는 불변의 법칙이다. 월근을 정하는 법의 원칙이 있다. 월근은 연간과 육합오행을 생하는 양간이 정월의 월간이 된다. 이를 월간 두인법, 5호 둔법이라고 한다. 즉 갑기년에는 갑기 합의되어 화하는 토를 생하는 양간인 병화가 그 해를 시작으로 정월이 천간이 되므로 갑기년에 정월이 된다. 갑기년의 정월은 병인월이 된다. 마찬가지로 을경년에는 을경합화하여 금을 생하는 양간인 무토가 병신년에는 병신합화하여 수를 생하는 양간인 경금이 정임합년에는 정임합화 목을 생하는 양간인 임수와 무기년에는 무기합화인 화를 생하는 양간인 간목이
그 해를 시작하는 월의 천간이 된다. 각해 진월은 그의 천간이 합을 이루어 양의 오행이 천간이 되므로 갑진년은 무진월, 을경년은 경진월, 병신년은 임진월, 정임년은 갑진월, 무개년은 병진월이 된다. 또 시를 정하는 데도 일정한 법칙이 있다. 시주의 천간은 일주의 천간과 합의된 오행을 획한 것이 시도가 된다. 이를 시간 자두법 또는 오서둔법이라고 한다. 가령 갑기월은 갑기일은 경자시, 갑자시, 을경일은 병자시, 병신일은 무자시, 정임일은 경자시, 무게일은 임자시가 된다. 따라서 진시는 각각 무진시, 병진시, 임진시, 갑진시, 병진시가 되어 등용이운의 원리가 적용하는 것이다. 불수화토, 불론경신, 불수화토, 불론경신, 화토를 근심하지 않고 경신을 논하지 않는다. 불수화토, 마치 영이 수를 화토를 근심하지 않고 경신을 논하지 않는다. 불수화토는 마치 영이 수를 운용함과 같이 신명하므로 화토가 비록 많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지극히 약한 성정인 개수가 많은 화토를 보면 정화함으로 기피하지 않는다. 불론경신, 경신이 곁에 있어도 그 생조함에 의뢰하지 않으니 역시 그 많음을 꺼리끼지 않는다. 경신금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약수는 금을 설계하는데 힘이 부족하므로 이른바 금다방탁, 금이 많으면 도리어 탁수가 됨이란 바로 개수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다음에 합파 견화, 화상 사진, 무토와 합하고 화를 만나면 그 변한 모습이 곧 참된 것이다. 한무견화란 무와 합하고 화를 만나면 음이 극에 이르러 양이 생겨난다. 음극 즉 양생이란 말이다. 한무견화는 무게가 합하고 사주에서 병진이 나타남을 말한다. 집요에 화근 내진으로 화상사진 집요에 화근 내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화근이 참된 것이라는 뜻이다. 무토는 저후 건조하고 두툼한 성질인데 사주에 병화가 투출하면 화신인 화를 이끌어내므로 화상이 진화가 된다. 는 뜻이다. 자, 이상으로 10간의 성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